안녕하세요. 산업보안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이 산업보건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커피는 발암물질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이 발암물질, 카르시노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인체의 유전적 손상을 유발해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이 발암 물질 중에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이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심적 요인 등 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은 매우 다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한암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암학회 이 로고인데 이 로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꽃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꽃게가 들어가 있냐면 고대 의사들, 특히 이제 이런 히포크라테스 같은 이 고대 의사들이 처음 이제 암을 발견했을 때 그 암의 모양이 이 꽃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게 바로 이 캔서입니다. 캔서. 이 캔서라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암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꽃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 꽃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암을 캔서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암학회에도 이렇게 꽃게 모양이 이렇게 로고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암성의 분류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발암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5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군, 2A군, 2B군, 3군, 4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1군이 가장 발암성이 높은 거고 4군이 발암성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1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함, 2A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음, 2B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군은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1군은 90% 이상 암을 유발할 수 있다. 2A군은 80% 이상, 2B군은 70% 이상, 3군은 50%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가 발암성 물질인가? 이 커피의 발암성인데요. 이 커피콩, 보통 우리가 원두라고 하는 이 커피콩 자체는 이 발암성 물질이 아닙니다. 발암성 물질이 없는데 이 커피를 볶는 과정, 보통 이걸 로스팅이라고 하죠. 이 로스팅 과정에서 이 발암성 화학물질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커피 로스팅 할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뭐냐면 바로 벤조피렌과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이고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2A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두 물질을 관리사용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 로스팅 할 때 이 커피가 볶아지면서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과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흔히 또 먹는 이 참기름도 이렇게 로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 안에도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아주 극소량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화로 고기를 구울 때 까맣게 타는 부분 있죠? 이런 곳에 다량의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암물질의 함유량인데요. 자, 그러면 이 커피 한 잔에 벤조피렌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크릴 아마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의 사이즈는 이 톨 사이즈, 한 353ml 정도 들어있는 이 톨 사이즈인데요. 이 톨 사이즈 한 잔에는 약 0.2 나노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나노그램,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환산을 해보면 커피 한 잔에 0.0000000056%가 들어있죠. 정말 아주 초극소량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아크릴 아마이드는 이 353ml 커피 한 잔에 약 8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0.000023%, 이것도 아주 극소량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커피가 과연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혹은 특별관리 물질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자, 이유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벤조피렌 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0.1% 이상 함유된 그런 화학물질, 혼합물만 이 관리상유물질,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000010의 뭐 10자리 밑으로 함유되어 있는 혹은 6자리 이상 밑으로 함유되어 있는 이런 극소량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물질은 산업안전보호법에서 정한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커피를 먹어도 괜찮은 이유인데요. 노유해성. 커피에 함유된 이 발암물질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주 극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양을 섭취하면 개인차라고 하면 그런 물질들, 화학물질에 의한 감수성 혹은 면역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건강상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이 붉은 고기, 소나 돼지고기, 이런 붉은 고기가 이 국제암연구소에 정한 EA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공육, 뭐 소세지나 베이컨, 이런 물질은 심지어 국제암연구소에 정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자, 붉은 고기나 이 가공육을 먹더라도 그 안에는 EA군 또는 1군 발암물질이 아주 극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어도 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회식 때 많이 먹는 이 술도 마찬가지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어서 암을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암을 걱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면역력의 중요성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이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암세포가 자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의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면역력 저하가 바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더 우려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인데요. 제가 에피소드 28 영상 위험성 평가 관련된 그 영상에서 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 후에 이 개선 대책을 실행하는 그 적용 우선순위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우선순위는 1번 제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그 다음에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마지막으로 PPE, 개인보호인데요. 자,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거인데요. 제거는 뭐냐면 바로 커피를 없애는 겁니다. 커피를 끊는다는 거죠. 자, 커피에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또 특히 이 카페인 예민군, 임산부, 이 면역력 저하자 이런 분들은 커피를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페인 부작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표적인 카페인 부작용이 뭐냐면 이 카페인 중독, 그리고 뼈관광 위험, 이 칼슘 배출을 할 수 있어서 뼈관광에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그리고 특히 이 소화기 질환, 위염, 위식도 역류성 질환 등 이런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체인데요. 보통 커피를 하루 한잔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3잔, 심하게는 5잔, 10잔까지 마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대체요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두 잔 적당히 마시자는 건데 어떤 좋은 음식도 많이 먹게 되면 절대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커피의 긍정적 효능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즐겁게 마시는 거죠. 이 커피의 효능이 알려진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기능 향상, 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좀 피로하거나 업무의 효율을 높일 때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서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우울증이나 치매를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운동 전, 한 30분 전에 이 커피를 마시면 이 운동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요. 커피 성분 중에 이 폴리페놀이 바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커피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항산화 효과가 바로 또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또 효과로 같이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학적 통제인데요. 이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이 핸드드립 커피, 그래서 이제 종이 필터에 이렇게 걸러서 먹는 형태의 핸드드립 커피를 먹게 되면 한 번 더 커피에 있는 불순물을 걸른 상태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행정적 통제. 자, 뭐냐면 커피 원두를 질 좋고 그리고 로스팅이 강하지 않은 원두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도 이 커피를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로스팅이 강할수록 그 발암물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 좋고 로스팅이 강하지 않은 이런 원두를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커피 애호가여 가지고 아침마다 이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먹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백에 들어서 이렇게 물을 뜨거운 부으면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되면 잔에다 따라서 커피의 긍정적인 효능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라고 해서 이런 형태 핸드드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요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왜냐면 이 핸드드립 드립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 접착제 성분이 붙어 있어서 이 핸드드립 할 때 이 접착제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핸드드립 커피는 저는 비추를 합니다. 예, 오늘은 이 커피 유해성 논란을 산업보건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더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